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지갑 하나가 손에 잡히는 오후가 있습니다. 가죽 모서리는 조금 달아있고 안쪽 포켓은 오래 닫혀있던 냄새를 품고 있습니다. 그 지갑 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젊었던 얼굴, 아이를 안고 웃던 얼굴, 여행지에서 햇빛을 징그리던 얼굴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진은 아주 조용한데 보는 사람 마음은 금세 시끄러워집니다. 그때 조금 더 다정했더라면, 그때 화를 덜 냈더라면, 그때 나에게도, 곁에 사람에게도 조금 더 엄격했더라면. 일을 내려놓고 시간이 느려진 뒤에는 이상하게 오래전 장면들이 자주 돌아옵니다. 오늘은 그 사진 한 장을 앞에 두고 지나간 시간을 미안함으로만 붙잡지 않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미안함을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미안함 옆에 고마움도 함께 앉혀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진 속의 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날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지금의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또 나 자신에게 다정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사진 한 장이 마음을 흔드는 이유. 낡은 사진이 마음을 흔드는 것은 사진이 과거를 그대로 불러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진은 지나간 날의 표정과 지금의 마음을 한자리에서 만나게 합니다. 젊은 얼굴을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가끔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 시절에는 살아내느라 몰랐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보입니다. 하지만 늦게 보였다고 해서 그 마음이 모두 벌은 아닙니다. 뒤늦은 마음은 삶이 아직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안함은 사랑이 남아있다는 표시. 미안함은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전부 나쁜 감정은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는 사람에게는 오래 미안하지 않습니다. 아끼는 사람, 다시 돌아보고 싶은 장면이 있으니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니 미안함이 올라올 때 자신을 몰아세우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아도 좋겠습니다. 내가 그만큼 사랑했구나. 서툴렀지만 아무 마음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구나. 후회와 반성은 조금 다릅니다. 후회는 자꾸 과거의 문 앞에 서 있게 만듭니다. 반성은 오늘의 문고리를 잡게 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말만 반복하면 마음은 제자리에서 지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말해볼 수 있을까 하고 묻는 순간길이 조금 생깁니다. 과거를 고칠 수는 없지만 오늘의 말투는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인생 후반의 품위를 만들어줍니다. 고마움은 과거를 부드럽게 접는 방법. 고마움은 미안함을 지우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고마움은 미안함 옆에 놓는 작은 등불에 가깝습니다. 사진 속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동시에 고마웠던 장면도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준 시간, 말없이 기다려준 시간, 힘든 날에도 버텨준 시간 말입니다. 한 장의 사진에는 대개 후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고생, 웃음, 서툰 사랑, 버틴 날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가지. 오늘의 작은 실천은 사진 한 장을 다시 넣기 전에 짧은 한 줄을 마음속으로 붙여보는 일입니다. 그때의 나에게 참 애썼다. 곁에 있던 사람에게 고마웠다.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이제 조금 부드럽게 살아보자. 종이에 꼭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입 밖으로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거나 작은 상자에 넣기 전에 마음으로 한 줄만 건네면 충분합니다. 마무리 편지.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당신께 오늘은 낡은 지갑 속 사진 한 장을 빌려 편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날을 떠올릴 때 미안함이 먼저 오는 날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자신을 벌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때 당신은 지금처럼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루를 버텼고 누군가를 먹였고 일을 했고 집으로 돌아왔고 다시 아침을 맞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생을 너무 차갑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진 속의 당신에게 오늘은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여기까지 와주어서 참 애썼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사진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랍을 열다 낡은 지갑을 발견하는 오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닫힌 서랍과 오래된 지갑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기억은 갑자기 찾아와도 천천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진은 아픈 증거가 아니라 살아온 증거가 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사진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갑 안쪽 포켓에서 작은 사진이 나오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낡은 지갑과 빛바랜 사진 뒷면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사진 한 장은 잊고 있던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엽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진은 아픈 증거가 아니라 살아온 증거가 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사진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창가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는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창가 의자와 부드러운 오후빛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지나간 얼굴을 볼 때 지금의 마음도 함께 보입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진은 아픈 증거가 아니라 살아온 증거가 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사진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찻잔 옆에 사진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찻잔과 닫힌 사진 봉투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네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미안함이 올라오면 먼저 숨부터 편히 쉬어도 됩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진은 아픈 증거가 아니라 살아온 증거가 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사진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래된 여행 가방 위에 사진을 잠시 올려두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작은 여행 가방과 따뜻한 빛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 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삶은 후회만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길이기도 합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진은 아픈 증거가 아니라 살아온 증거가 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사진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빈 종이를 꺼내 한 줄 마음을 떠올리는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빈 종이와 펜, 글자는 없음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 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말로 적지 않아도 마음속 한 줄은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진은 아픈 증거가 아니라 살아온 증거가 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사진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진을 작은 상자에 단정히 넣는 오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작은 나무 상자와 흰 천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일곱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정리는 버리는 일이 아니라 부드럽게 보관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진은 아픈 증거가 아니라 살아온 증거가 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사진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녁빛 아래 서랍을 천천히 닫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닫히는 서랍과 따뜻한 등불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8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과거의 문을 닫아도 고마움은 안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진은 아픈 증거가 아니라 살아온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미안함을 혼자 크게 키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서랍을 열다 낡은 지갑을 발견하는 오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닫힌 서랍과 오래된 지갑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기억은 갑자기 찾아와도 천천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오후가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미안함을 혼자 크게 키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갑 안쪽 포켓에서 작은 사진이 나오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낡은 지갑과 빛바랜 사진 뒷면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사진 한 장은 잊고 있던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엽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오후가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미안함을 혼자 크게 키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창가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는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창가 의자와 부드러운 오후빛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지나간 얼굴을 볼 때 지금의 마음도 함께 보입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오후가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미안함을 혼자 크게 키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찻잔 옆에 사진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찻잔과 닫힌 사진 봉투의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네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미안함이 올라오면 먼저 숨부터 편히 쉬어도 됩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오후가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미안함을 혼자 크게 키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여행 가방 위에 사진을 잠시 올려두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작은 여행 가방과 따뜻한 빛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삶은 후회만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길이기도 합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오후가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미안함을 혼자 크게 키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빈 종이를 꺼내 한 줄 마음을 떠올리는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빈 종이와 펜, 글자는 없음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말로 적지 않아도 마음속 한 줄은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오후가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미안함을 혼자 크게 키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작은 상자에 단정히 넣는 오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작은 나무 상자와 흰 천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일곱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정의는 버리는 일이 아니라 부드럽게 보관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오후가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미안함을 혼자 크게 키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녁빛 아래 서랍을 천천히 닫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닫히는 서랍과 따뜻한 등불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여덟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과거의 문을 닫아도 고마움은 안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오후가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세 번째로는 고마웠던 장면을 일부러 하나 찾아보는 연습입니다. 서랍을 열다 낡은 지갑을 발견하는 오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닫힌 서랍과 오래된 지갑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기억은 갑자기 찾아와도 천천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고마움이 들어오면 후회의 방에도 작은 불이 켜집니다. 세 번째로는 고마웠던 장면을 일부러 하나 찾아보는 연습입니다. 지갑 안쪽 포켓에서 작은 사진이 나오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낡은 지갑과 빛바랜 사진 뒷면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사진 한 장은 잊고 있던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엽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고마움이 들어오면 후회의 방에도 작은 불이 켜집니다. 세 번째로는 고마웠던 장면을 일부러 하나 찾아보는 연습입니다. 창가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는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창가 의자와 부드러운 오후빛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지나간 얼굴을 볼 때 지금의 마음도 함께 보입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고마움이 들어오면 후회의 방에도 작은 불이 켜집니다. 세 번째로는 고마웠던 장면을 일부러 하나 찾아보는 연습입니다. 찻잔 옆에 사진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찻잔과 닫힌 사진 봉투의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네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미안함이 올라오면 먼저 숨부터 편히 쉬어도 됩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고마움이 들어오면 후회의 방에도 작은 불이 켜집니다. 세 번째로는 고마웠던 장면을 일부러 하나 찾아보는 연습입니다. 오래된 여행 가방 위에 사진을 잠시 올려두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작은 여행 가방과 따뜻한 빛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 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5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삶은 후회만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길이기도 합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고마움이 들어오면 후회의 방에도 작은 불이 켜집니다. 3번째로는 고마웠던 장면을 일부러 하나 찾아보는 연습입니다. 빈 종이를 꺼내 한 줄 마음을 떠올리는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빈 종이와 펜, 글자는 없음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 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6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말로 적지 않아도 마음속 한 줄은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고마움이 들어오면 후회의 방에도 작은 불이 켜집니다. 3번째로는 고마웠던 장면을 일부러 하나 찾아보는 연습입니다. 사진을 작은 상자에 단전히 넣는 오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작은 나무 상자와 흰 천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7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정리는 버리는 일이 아니라 부드럽게 보관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고마움이 들어오면 후회의 방에도 작은 불이 켜집니다. 3번째로는 고마웠던 장면을 일부러 하나 찾아보는 연습입니다. 저녁빛 아래 서랍을 천천히 닫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닫히는 서랍과 따뜻한 등불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 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8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과거의 문을 닫아도 고마움은 안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고마움이 들어오면 후회의 방에도 작은 불이 켜집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의 말투를 과거보다 조금 부드럽게 고르는 일입니다. 서랍을 열다 낡은 지갑을 발견하는 오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닫힌 서랍과 오래된 지갑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기억은 갑자기 찾아와도 천천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오늘의 다정함은 늦은 사과처럼 조용히 삶을 만져줍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의 말투를 과거보다 조금 부드럽게 고르는 일입니다. 지갑 안쪽 포켓에서 작은 사진이 나오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낡은 지갑과 빛바랜 사진 뒷면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사진 한 장은 잊고 있던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엽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오늘의 다정함은 늦은 사과처럼 조용히 삶을 만져줍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의 말투를 과거보다 조금 부드럽게 고르는 일입니다. 창가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는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창가 의자와 부드러운 오후빛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지나간 얼굴을 볼 때 지금의 마음도 함께 보입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오늘의 다정함은 늦은 사과처럼 조용히 삶을 만져줍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의 말투를 과거보다 조금 부드럽게 고르는 일입니다. 찻잔 옆에 사진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찻잔과 닫힌 사진 봉투의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 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네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미안함이 올라오면 먼저 숨부터 편히 쉬어도 됩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오늘의 다정함은 늦은 사과처럼 조용히 삶을 만져줍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의 말투를 과거보다 조금 부드럽게 고르는 일입니다. 오래된 여행 가방 위에 사진을 잠시 올려두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작은 여행 가방과 따뜻한 빛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 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삶은 후회만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길이기도 합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오늘의 다정함은 늦은 사과처럼 조용히 삶을 만져줍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의 말투를 과거보다 조금 부드럽게 고르는 일입니다. 빈 종이를 꺼내 한 줄 마음을 떠올리는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빈 종이와 펜, 글자는 없음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 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말로 적지 않아도 마음속 한 줄은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오늘의 다정함은 늦은 사과처럼 조용히 삶을 만져줍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의 말투를 과거보다 조금 부드럽게 고르는 일입니다. 사진을 작은 상자에 단정히 넣는 오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작은 나무 상자와 흰 천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7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정의는 버리는 일이 아니라 부드럽게 보관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오늘의 가정함은 늦은 사과처럼 조용히 삶을 만져줍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의 말투를 과거보다 조금 부드럽게 고르는 일입니다. 저녁빛 아래 서랍을 천천히 닫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조용한 오후입니다. 닫히는 서랍과 따뜻한 등불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은 금세 옛날로 걸어갑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더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엄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지혜를 갖고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형편, 그날의 피로, 그날의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서툰 말이 있었고 모난 태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서툰만으로 한 시절 전체를 벌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8번째 장면이 들려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과거의 문을 닫아도 고마움은 안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미안함이 오면 피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마움도 조용히 앉혀봅니다. 그때 같이 웃어준 사람에게 고맙고 버텨준 나에게도 고맙습니다. 오늘의 다정함은 늦은 사과처럼 조용히 삶을 만져줍니다.